막연하게 고정 이자율이고 이 페이먼트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의 선택이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지금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고정이율과 변동이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뭐가 좋고 나쁘다는 없습니다. 본인 상황에 맞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해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한테는 지금 5년 고정이 맞을지 3년 고정이 맞을지 아니면은 6개월 텀이 맞을지 아니면 변동이자율이 맞을지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고정 이자율에 대한 장점은 무엇일까요? 우리가 페이먼트가 5년을 계약을 해놨으면 5년 동안 유지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내가 이 페이먼트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안전한 것 또한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60%의 모기지는 3년 안에 깨져요. 자, 이런 경우였을 때 제가 많이 본 경우가 이제 페널티가 4%, 5%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를 봤어요. 고정 이자율로 진행하셨을 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모기지가 50만 불이 남아 있었고 페널티가 예를 들어서 4%만 잡아도 저희가 페널티가 2만 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? 아무도 우리가 3년 뒤에 모기지를 깰 거라는 걸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제가 항상 여쭤보는 말씀이 뭐냐면 혹시라도 3년 뒤에나 집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리파이낸스를 받거나 아니면 더 좋은 이자율이 생겼을 때 모기지를 깰 만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신가요? 라고 항상 여쭤봐요. 왜냐? 이런 생각이 생겼을 때는 모기지를 깨게 되면 페널티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변동금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? 자, 변동금리의 장점은 이자율이 통상적으로는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자율이 고정보다 높은 상태이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 이자율이 고정 이자율보다 낮습니다. 첫 번째 이유고요, 그게.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은행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짜리 변동을 진행을 했는데 이자율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. 고정 이자율이. 그러면 똑같은 은행에서 진행했을 때에는 페널티가 없습니다. 근데 이 또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페널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이 친구들이 이자율을 얼마나 칠지는 이 친구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시장에서 5년 고정이 4%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은행에서 진행했을 때 이 친구들이 우리는 4%를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불가능한 옵션이죠. 하지만 옮길 수 있는 옵션이 있다. 페널티 없이. 자, 그러면 세 번째, 내가 변동을 진행했는데 이제 좋은 이자율이 나타나거나 집을 옮기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다. 모기지를 깨고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.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치 이자만 내시기 때문에 페널티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이 생길 수가 있다. 3개월치 페널티를 내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5,000불에서 6,000불 안쪽으로 떨어지게 돼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정이자율로 했을 때 4% 이렇게 되면은 페널티가 2만 불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차액이 거의 15,000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좋은 이자율로 가지고 계셨다면은 모기지를 깨지 않고 폴트로 진행하실 수 있는 옵션도 있으세요.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은 일이 변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. 왜냐면은 제 인생은 사실 5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거든요. 그리고 보는 시각도 변했고 많은 것들이 변했을 때 내가 모기지를 깰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인컴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쵸? 그리고 내가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집에 돈이 많이 묶여 있으면 이 집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이제 렌탈 프로퍼티를 하나 더 살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해봤을 때 이러한 상황이 나올 것 같으면은 변동 이자율도 좋은 선택이다.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. 본인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안에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막연하게 고정 이자율이고 이 페이먼트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의 선택이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지금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당장 보셨을 때는 내가 모기지를 안 깰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렸죠. 이거는 팩트입니다. 통계적으로 60%가 3년 안에 모기지를 깨요.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
나의 인생도 변수가 엄청 많고 그러면 모기지 또한 변수가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 이자율로 있고 이번에 제가 모기지를 하나를 더 얻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저는 지금 3년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. 2년이나 3년 후에 모기지 이자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을 했어요.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봤을 때 2년이나 3년 안에 통상적으로 경제가 안정화가 되는 것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제 클라이언트 분들 같은 경우에도 3년 고정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5년 고정을 하게 되면 은행도 좋고 브로커도 좋습니다. 왜냐? 5년 고정을 추천하게 되면 저희가 페이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? 60% 이상이 모기지를 깨기 때문에 5년 했을 때는 그 친구들 입장에서 모기지를 깰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많이 생기잖아요. 그러면 이제 페널티 또한 얘네들은 수익으로 또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친구들은 통상적으로 5년 고정을 많이 추천을 한다. 저희는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죠. 클라이언트가 얼마만큼 이제 현재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, 그리고 지금 내가 결정하는 이 순간에 이 결정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,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타 은행, 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은행이 있는데 이쪽 은행의 5년 변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는 5년 계약을 하지만 3년이 지난 이후에는 모기지를 리뉴얼을 하거나 리파이낸스를 하거나 아니면 모기지를 페이오프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페널티 없이 진행이 가능한 은행이 있습니다. 우리가 뭐 1년, 2년, 3년, 4년, 5년 이렇게 텀이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인지, 그리고 내가 5년 뒤나 뭐 2년이나 3년 뒤에 이자율이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.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어느 쪽으로 이제 베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막연하게 많은 분들이 5년 고정을 하니까 5년 고정이 좋다라는 이러한 생각보다는 내 현재 상황에 봤을 때 내가 미래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고정이율과 변동이자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밑에 코멘트로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